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골든벨을 울려라! 안녕하세요. 스타 골든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물론 분기로 이 주식시장은 나누곤 하지만요. 6월 달은 개인적으로 12월 중에 중간이기 때문에 이쯤 되면 지난 상반기가 어땠나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어떠셨나요? 2차 전지 버스 한번 놓치고 반도체 버스까지 놓쳤다면 다음은 어떤 버스가 출발을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톡톡 튀고 매일매일 살아 움직이는 종목들 하나하나 공부하기 굉장히 힘드시죠? 오늘 1시간 동안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복습 제대로 해보시고요. 내일장 대비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고 히든 종목까지 선물로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들 바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금종욱 그리고 김선윤 전문가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내보니까 주 4일이 제 체력에 딱 맞는 것 같은데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신 우리 전문가님들은 어떤지. 금정욱 전문가님 오늘 또 녹화도 있으셨다고. 네. 체력이 어떠세요? 다음 주에 녹화 하루 쉬기 때문에 네, 맞아요. 미리 녹화를 좀 해놨는데 뭐 힘들지만 뭐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이야. 쥐어 짜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1시간 또 그럼 생방을 쥐어 짜내실 예정이신가요? 있는 힘껏 한번 쥐어 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시장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김선윤 전문가님 오늘은 체력이 좀 더 괜찮으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오늘은 제가 멀리서 안 오고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우리 장모님 댁에서 넘어와요. 이사를 빨리 하세요. 좀 가볍습니다, 몸이 좀. 그러니까요. 이게 이동 거리만 줄어도 사람이 얼굴빛이 좀 달라지네요. 6월은 좀 더 건강하게 저희가 보내길 네.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시장을 좀 돌아보도록 하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5월이지 않았습니까? 5월 말로 갈수록 시장은 더 좋아지는 분위기라서 하반기에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가 더 좋을 것이다.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데 두 분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오늘 6월 첫 거래일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미국에서 부채한도 협상 하원에서 이제 통과됐고 중국에서 나오는 이제 제조업 PMI 이것도 좀 양호하게 나와서 시장은 나쁘지 않다라고는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상승으로 갈 만한 이제 모멘텀은 딱히 좀 없지 않나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게 다음 주에는 우리나라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도 있고요. 네. 미국에서 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고 나서 바로 또 미국의 FOMC로 넘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뭐 상승으로 올라갈 만한 뭐 호재는 딱히 없고 또 악재는 또 다 나왔기 때문에 네. 또 불안 심리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상승 시세도 있고 그래서 좀 매수세와 매도세가 좀 부딪히는 과정에서 좀 이렇다 할 만한 강한 수급은 보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올랐었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좀 받고 그동안 또 못 올랐었던 종목들이 조금씩 올라오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이게 정말 주도 테마다, 주도 업종이다. 라고 할 만한 정도의 그런 종목들도 딱히 없는 그냥 좀 재미없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 악재도 호재도 크게 반응하고 있지 않은 시장이다. 네. 재미없는 시장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럴 때 뭐 하나 트리거가 눌리면 네. 아래로든 위로든 좀 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디에 좀 반응을 하게 될지 저희가 6월에는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선윤 전문가님은 6월 첫 거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사실 별 재미는 없었죠. 어제 이제 노잼장.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진 않았으니까 오늘 국내 증시 비슷한 흐름이었고 꾸준하게 들어오던 외인들이 이제 발길을 갑자기 오늘 뚝 끊는 느낌이었어요. 기관은 최근에 계속 지난주부터 매도세가 좀 강하기도 했었고요. 코스닥은 아직 사실 최근에 다시 들어오긴 하긴 하는데 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게 우선 당장에 있어서 사실 악재거리는 없는데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6월 달에 우선 FOMC가 열린단 말이에요. 중순쯤 이제 열리게 될 거예요. 금리를 우선 올린다는 쪽에서 약간 동결해야 된다는 쪽으로 약간 입장이 바뀌긴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또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또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경기 침체. 동결이 또 나온다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이게 또 시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서 사실 쉬운 시장은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부채 한도 협상 자체가 이제 하원 통과로 끝났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에 따른 리스크는 없어요. 제일 걱정하셨잖아요. 없기 네. 때문에 지금부터는 사실 조정 시마다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하반기 때 저는 진짜 큰 시장 올 거라고 보거든요. 오. 기관들 2,700, 800포인트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선 그 이상을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도 해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우선 집중적으로 대형주 쪽으로 해서 지금부터는 조정 시마다 실적 좋은 하반기 실적주들로 담아두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시장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미리 준비한다면 뭔들 두려울까요?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사실 위기도 기회로 또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과 함께 하반기 장도 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지 자세하게 저희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 또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이름을 올린 종목 콤텍 시스템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올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간밤에 뉴욕 증시 흐름이 좋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 와중에도 엔비디아는 활짝 웃는 모습이었죠. 그 영향일까요? 오늘 신고가를 울린 콤텍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레드햇의 오픈 시프트를 도입해서 대규모 인공지능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로서 콤텍 시스템이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콤텍 시스템은 레드의 총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6.35% 오른 채로 오늘 1,005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콤텍 시스템에 대해서 두 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자, 한 분 한 분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매번 보더라도 우리 금정욱 전문가님 글씨 너무 잘 쓰시는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글꼴체인 줄 알았어요. 테마주는 대장주로 적어주셨고, 우리 김선훈 전문가님, AI는 좋지만 테마는 조심하자. 두 분 의견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금정욱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테마주 할 거면 대장주 해라. 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 말인지 콤텍 시스템즈는 아니다? 대장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레드의 관련주로 아침에 좀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었던 종목이 나무기술이거든요. 나무기술. 네, 나무기술이고 콤텍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종목 자체가 이제 동전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권해드리진 않는 종목입니다. 재무 상태나 뭐 이런 게 좀 안 좋았을 때는 주가가 좀 높을 수가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좀 시총이 좀 높은 종목들 테마주를 하시더라도 재무적인 면에서 좀 안정적인 종목을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차트적으로밖에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뭐 레드에 관련해서 총판이라고 하는데 며칠 전에 제이시언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엔비디아의 그 그래픽 카드 총판을 맡고 있어서 급등이 좀 나왔었고 또 오늘 또 보시게 되면 또 조정도 강하게 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콤텍 시스템을 봤었을 때도 일단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 하단의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박스권 자리를 뚫어주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한 돌파가 나왔다는 점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좀 좋게 흐름을 좀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정을 받았을 때도 거래 대금 없이 이런 저항선 자리를 잘 지지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까지는 좋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인 면에서는 오늘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긴 하지만 일단은 대장주 역할을 하지는 않았다. 오늘 나무기술을 보시면은 오히려 좀 흐름이 더 좋았거든요. 강한 흐름으로 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올라왔고 아침부터 좀 강한 수급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거의 1,900억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 치고는 좀 상당히 좀 높은 거래 대금인데 오히려 이제 내일 올라오게 된다면 물론 호가 잔량을 봤었을 때는 그렇게 많은 호가 잔량이 남은 게 아니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좀 크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만약에 또 조정을 엔비디아가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는 내일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갭 두고 나서 음봉으로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콤텍 시스템은 2등주 아니면 3등주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대장주가 밀렸을 때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고 물론 거래 대금이 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엔비디아 관련주들이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조정 이후에 재상승은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터지고 거래대금 많이 터졌을 때는 오히려 조금 관심을 좀 꺼두셨다가 오히려 좀 금요일 지나서 이제 월요일까지 있다가 이제 화요일 날 휴장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 정도까지 시간 여유를 좀 넉넉하게 두시고 거래대금 충분히 빠진 다음에 만약에 혹시나 지지가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콤텍 시스템보다는 나무기술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이슈로 올랐던 여러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테마로 오른 종목들 중에서는 이왕 하실 거면 대장주를 보시는 게 맞겠고 혹시나 콤텍 시스템을 보고 계시다면 우리나라 특수성상 다음 주에 있는 휴장까지 좀 기간을 고려를 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금종욱 전문가님 의견 들어봤고요. 김선인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볼 텐데 조심 아래에 이렇게 밑줄을 쫙쫙 그어주셨어요. 근데 테마주가 사실 참 안 보기에는 너무 자극적이에요. 네. 이렇게 노재민 시장에서 재미가 없는 시장에서 저거 뭐야 하고 이제 불나방처럼 보기 딱 좋은 그런 네, 맞습니다. 이미지였어요. 조심해야겠죠? 그렇죠. 이게 컴텍 같은 경우가 레드앤 이슈가 같이 떴는데 네. 사실 총판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이 꽤나 괜찮게 나오기는 해요. 그러면 뭐 뉴타닉스, 레드햇, 뭐 제니퍼 소프트 등 16개 벤더와의 총판십 계약을 하는데 이에 따른 매출 자체가 작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서버랑 스토리지 관련해서 나오는 건데 한 1,500억 가량 매출이 나오긴 해요. 이 다트 전자공시장에서 살펴보자면. 그래서 전체 매출로 따져봤을 때 그리 많은 건 아니지만 적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회사의 전체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매출이나 뭐 이런 구조상으로는 나쁘진 않은데 다만 문제가 뭐냐면 테마성 이슈로 인해서 너무 최근에 급등한 경향이 너무나 강하고요. 그리고 대장주 움직임이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경향이 있고 특히나 오늘 장에서 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외인들이 220만 주 매도세가 잡혀 있거든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외인들의 매도 물량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분봉상으로 넘어가서 보더라도요. 뭐 올려치면서 끌어올린 부분도 있지만 매도하고 빠져나간 부분도 은근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내일 시장에서 우선 급등이 또 한 번 나와주면 모르겠으나 빠질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런 조금 고민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만약에 최근에 이제 오르기 전에 바닥 포인트에 해당하는 뭐 800원대 매수하셨다면은 뭐 오늘 많이 매도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꼭 내일 시장에는 정리하시는 게 좀 맞을 거라 보고요. 그리고 오늘따라 들어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약간의 손실은 각오하고 혹시나도 또 상승이 나온다면은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낫다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엔비디아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오늘 새벽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빠지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급등을 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 현재 저도 이제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PER이 지금 80배 수준이에요. 물론 이제 내년 실적을 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내년 실적까지 계산하면 PER 40배예요. 자, 근데 애플이 현재 PER이 40배가 조금 안 돼요. 테슬라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고요. 근데 애플을 기준으로 좀 본다면 어느 정도 이제 평가는 됐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만 보고 너무 대응하시는 건 또 아닌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삼성도 추천을 드렸지만 지난주 방송에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도하시라고. 수익 보셨으니까. 뭐 오픈 채팅방에서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렸고 벌써 미리 빠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몰리면 사고 난다고 말씀드리죠. 지금이 딱 그 시기가 또 한 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조심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콤텍은 거래량이 우선은 최근에 오늘하고 그저께 2번 크게 터지긴 했습니다. 네. 거래량이 1억 주가 넘게 터졌어요. 정말 많이 터졌는데 오늘 이 거래량을 바탕으로 하면 사실 좀 1,050원 이상이 끝났으면 좋긴 한데 그 모양이 나오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고 한 번 더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김선현 전문가님이 늘 강조하시는 사항이 있죠. 사람이 몰리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조심 또 조심이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가격대별로 전략을 좀 세워드렸으니까요. 이렇게 테마주로 눈여겨보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카메라 어플로 이 QR코드를 비추기만 하셔도 링크가 바로 뜨거든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자, 두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두 번째 종목 EN 플러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로 움직였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네, EN 플러스 최근 상승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에게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주가를 보면 최근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서 상승 전환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가 전거래일 40만 주 가까이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는 매수일지 궁금합니다. EN 플러스 5.78% 오른 채로 오늘 12,630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는 두 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 주세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소방차에서 2차 전지로 이렇게 적어주셨고,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호가 호위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먼저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네. 원래 이거 놀라시죠? 저기 소방차 관련으로 해서 이슈가 네. 많이 됐던 종목인데 이제는 2차 전지 관련해서 근데 최근 그러더라고요. 나네요. 2차 전지가 또 오를 때가 됐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간간히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저도 이제 뭐 에코프로를 많이 급등할 때는 안 좋게 뭐 조심하라고 말씀드려놨지만 사실 최근에 5월 중순부터는 바닥이 좀 확인된 것 같다.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아니 또 이게 또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을 또 오잖아요. 기억에 최근에- 저편에 있었어요. 네.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딱 말씀드렸던 시점부터 해서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하고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전반으로 해가지고 분위기가 괜찮은 거예요. 약간 고민을 해보자면은 지금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삼성과 하이닉스가 주도주로서 최근에 한 1, 2주를 시장을 장악을 했어요. 그렇죠. 반도체. 그 상황에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약간의 지금 현재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가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네. 뭔가 약간 분위기가 빠져나가는 듯한 분위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빠져나가면서 다시 오늘 보시면 코스피 쪽에 특히나 외인들 자금 정리하고 다시 코스닥 쪽으로의 최근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 코스피 차트와 코스닥 차트를 비교해 보냐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4월 전고점을 넘어갔다 약간 깨지는 흐름이에요. 네.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직 많이 못 올라간 게 좀 보여요.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의 실적주들이나 조금 저평가 오히려 좀 인기가 이끌었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다시 올라갈 가능성을 좀 보고서 베팅을 하는 모습들이 좀 나온다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빠르게 우선 코스닥 쪽의 흐름이 단기간으로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는데 네. 거기에 맞춰서 말씀 주셨던 대로 해서 가장 핵심적인 종목들이 2차 전지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쵸. 외인이든 기관이든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EN 플러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슈가 좀 돌아가지고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추가 흐름에 대한 기대감이 저는 있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개인적으로 대해서? 좀 있긴 한데 이 종목을 사실 뜯어보면요. 재무제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막 최악이에요. 예. 뭐 어떻게 얘기도 못 하겠어요. 아까 콤텍이랑은 비교할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사실 작년 매출 269억이에요. 이게 적자 폭이 좀 심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이게 2019년도 실적은 좀 안 보여서 그런데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혹여나 올해 실적에서 연결로 한번 봐볼게요. 별도로 보겠습니다. 별도로 봤을 때 영업이익분이 아직도 적자긴 하네요. 문제가 올해 발생을 하게 된다면 관리 종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이게 기술통계 상장인지 거래소 종목이네요. 다행히 죄송합니다. 거래소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은 양호하긴 한데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저는 좀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우선 분위기를 따라서 가고 있는 터고 차트나 거래량을 봤을 때는 사실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우선 저는 거래소 종목이니까 네. 상패 위험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안심하시고요. 그렇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우선은 14,000원에서 15,000원까지 한번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유는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의 반등하는 포인트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되 다만 혹여나 약간 좀 이 종목이 장대 음봉 포인트가 나왔던 적이 4월 언제냐면 18일 날 있었어요. 네. 얼마 전이네요. 또 4월 20일 정도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좀 큰 음봉이 나올 때만 조심하시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아마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조금
도박 성질이 있긴 하지만 예, 한번 그래도 도전해 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네.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상승 전환으로 최근 시도를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을 이제 확인을 시켜드렸으니까 리스크를 우리 투자자분들이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해당 종목에 대해서 차트적으로 저희는 분석을 드렸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금종목 전문가님은 호가호위라고 적어주셨어요. 이게 여우가 호랑이인 척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안 좋은 거죠. 지금 저는 그렇게 보진 않고요. 오. 일단은 호랑이는 예, 저는 에코프로 계열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을 좀 따라하는 작은 형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선은 지금 반도체 업종이 지금 최근에 가장 그 상승폭이 컸던 예, 업종으로서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지금 코스피 시장을 많이 이끌었죠. 근데 이 반도체 업종이 상승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 종목들이 이제 차익 실현의 물량들이 좀 나왔었는데 이 차익 실현 물량들이 지금 자금이 받아줄 만한 업종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고 그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종이 상승해서 차익 실현 나왔던 물량들이 오늘 또 바이오 쪽은 또 상승세가 좀 나와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도 어느 정도 끌어올려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2차 전지 쪽에서는 최근에 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반등세를 보여줬었는데 그 와중에는 또 리튬 관련주 쪽도 어느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왔었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리튬 쪽이 더 가기 위해서는 리튬 테마 쪽이 더 가기 위해서는 일단 대장주, 호랑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해 드리고 있었던 네. 에코프로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와줘야지 물론 리튬 배터리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LFP라든지 다른 배터리 쪽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업종 지금 많이 올랐었던 반도체 업종에서 어느 정도 계속 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면서 그 자금들이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쪽으로 좀 들어와야지만 이런 배터리 쪽이나 소재 쪽으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대장주의 흐름인 에코프로의 흐름을 좀 보시면서 리튬 관련주라든지 다른 소재 관련주 쪽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셨던 종목과도 비슷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대장이 일단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해당 아래의 종목들도 분위기를 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호가호위는 큰형인 에코프로의 분위기를 보고 네. 해당 종목들에 대해서 전략을 좀 세워보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종목들 2차 전지가 정말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체크가 지속적으로 좀 필요한데 난 장중에 일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고요. 매일 시장을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 분들 저희가 노란 톡방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저희 전문가님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런 시장과 종목에 대한 흐름들 매일매일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만나보시죠. 자, 세 번째 종목은 미래산업입니다. 어떤 종목인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래산업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미래산업은 반도체 장비,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메모리나 로직, 플래시, 버닝소터 테스트 핸들러 등 표면 장착 장비를 삽입하는 시스템과 태양광 시스템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오늘 3.88% 떨어지면서 22,3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잠깐 반짝 반등하는 듯 하더니 다시 하락세로 접어든 모양새입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산업의 미래는 과연 있을지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금조우 전문가님 아슬아슬하다. 마치 약간 줄타기 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슬아슬하다 이야기를 해드렸고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너 더 세게 얘기해 주셨어요. 신용불안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신용이 많은가요, 이 종목이? 네,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좀 많아요. 왜냐면 아니, 좀 많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니 제가 네. 한 몇 주 전에 한 달 좀 됐나?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신용 높은 종목들 조심해라라고 해서 제가 몇 종목들을 쫙 정리를 한번 해드렸어요. 돌려보기 하면 됩니다. 네,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있어요. 네. 그 종목들이 거의 다 빠졌어요. 말씀드리는 날, 그 다음 날, 거의 다 빠졌거든요. 거기에 미래산업도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 들어가 있었는데 미래산업이 지금 그 신용 부분이 10%가 넘어가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가 한 5월 한 초중순쯤에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9% 정도까지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지금 상황 보면은 우리 금 전문가님 얘기하셨잖아요. 되게 진짜 아슬아슬해요, 이거. 진짜 줄타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여기서
진짜 누군가가 좀 약간의 과한 물량을 뱉어내버리면요. 이거 그냥 고꾸라질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신용이 지금 10% 넘어가다가 9%까지 떨어졌는데 주가도 꽤나 많이 고점으로 따져봤을 때 고점에서 한 20% 이상 빠졌어요. 20, 30% 빠졌거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잖아요. 반대 매매의 물량 자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머. 차트 잘 보시면 여기 4월부터 봤을 때 4월부터 신용 부분이 쫙 올려치기 시작합니다. 6에서 10%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여기에 4월이 올라가기 전에 가격 자체가 얼마냐면 이 자리가 나오거든요. 가격적으로 21,000원에서 22,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아직 오늘은 안 깨긴 했는데 만약에 여기서 22,000원 깨면서 내일이나 다음 주에 21,000원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예. 반대매매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슬아슬한 자리라고 우리 금전부관이 얘기해 주신 게 아주 정확한 표현이고요.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이제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경험을 했습니까? SG 사태의 경험을 했지 않았습니까? CFD 계좌 관련해서. 그 부분이 뭐가 문제였나요? 신용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이게 딱 거기에 걸리는 종목이라 그래요. 원래 이 종목은요. 올해 초에 1월 초만 하더라도 신용이요. 0.2%였어요. 신용이 없던 종목이에요. 아예. 그런데 1월부터 신용이 늘기 시작하면서 보이시잖아요. 이 라인들. 계속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올라갔던 신용 자체가 5월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천천히 내려간다고요. 이건 지금 누군가는 먼저 종목을 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종목 대응하시는 건 좋은데 만약에 저 고점에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27,000원대, 8,000원대 분명히 있으실 건데요.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래에서 만약에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셨던 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역시나 혹여나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깨지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온다면은 이거는 빨리 정리하시는 게 진짜 좋아요. 안전하게 하시자는 거죠. 뭐 물론 갑자기 이거를 신용을 끌어당긴 누군가가 미쳐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용을 갑자기 대낮부터 술을 먹어서 갑자기 신용을 나 더 쓸래 그리고 확 땡기면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할 확률은 낫다. 극히 낮으니까 네.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짧게나마 소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참고하시고 혹여나 보유하고 계시다면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최근 하락폭만 보면 저 같은 초보자들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신용이 이렇게까지 급증한 줄은 또 몰랐습니다. 두 분의 의견 아슬아슬하다, 위험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도 같은 의견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좀 고점에서 좀 횡보를 좀 오래 했었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하락했었을 때 낙폭이 좀 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는 물량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하락했었을 때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은 받아주는 물량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승했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점 자리를 올려가면서 끌어주는 패턴이 나오는데 반대인 경우는 이제 상승했을 때마다 윗꼬리를 다는 모습이 좀 나와주는 게 안 좋은데 전일도 이제 반등해주는 모습이 좀 나왔다가도 다시 한번 오늘 음봉으로 좀 마감하면서 전일 상승분을 다 되돌려 놓는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나마 좀 개인분들이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2만 원은 지지해 주겠지. 이런 심리적인 가격대에서 많이 기대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자리까지 좀 깨져 버린다라고 하면은 거의 상승 초반 부분 15,000원 구간까지도 염두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서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은 이제 툼에 의한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지금 지지했던 구간들이 좀 깨졌을 때 만약에 실망 매물로 이제 투매가 나왔을 때 아마 좀 계속 아까 신용 물량 말씀하셨는데 투매가 투매를 부르는 그런 시장도 나올 수 있고 또 시장 상황에 의한 하락도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 상황이 만약에 약간의 조정이 나왔을 때 만약에 괜찮은 종목들이라면은 시장 대비 하락폭이 좀 적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들은 만약에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남들 뭐 1, 2% 빠질 때 3, 4% 빠지는 이런 더 큰 하락이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패턴이라서 저는 조금 이런 점에서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지금이라도 좀 비중을 일단 좀 줄여놓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이 보시기에도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저희는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리 알람을 해드렸지만 이런 종목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대응하시다가 좀 힘드신 분들도 저희가 상담 방송에서 많이 만나뵙기 때문에 미리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요. 해당 종목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두 분의 노란톡 활짝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까지 드렸고요. 저희 네 번째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만나보시죠. SM이 올라왔군요. 해당 종목에 대한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굉장히 찬란하게 만들어줬던 과거 그룹의 이야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마음이 너무 아픈데요. 아이돌 그룹 엑소의 주요 멤버들이었죠. 첸, 백현, 시우민 전속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라는 소식에 소속사 SM의 주가가 오늘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20% 하락하면서 10만 1,8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SM을 필두로 해서 전반적인 엔터주 이야기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M 이슈 두 분은 오늘 어떻게 보셨는지, SM과 반대로 JYP 같은 경우 오르기도 했거든요. 해당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이를 하고 계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들 칠판을 들어주세요. 자,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객관적인 눈을 장착하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엑소 빈자리 에스파가 채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네, 에스파 너무 노래 좋더라고요. 우리 김선현 전문가님 계약 분쟁 리스크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금종욱 전문가님 이야기와 더불어서 일단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파가 채운다 이렇게 네. 얘기해 주셨는데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까? 일단 엑소 관련해서 이제 좀 데뷔한 지 오래된 그룹이고요. 네. 네. 실제로 저희 이제 학창 시절 멤버들 네. 때문에 예. 저는 이제 HT 세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제가 네, 어디서 그래서, 감히. 네. 아직은 SM 관련해서 이제 엔터주 관련해서 작년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게 카카오와 하이브의 이제 네. 인수 관련해서 좀 크게 올랐어서 이번에 이제 YG라든지 JYP라든지 하이브가 올라갈 때 오히려 좀 조정을 받는 맞아요. 그런 모습을 좀 SM 보였어요. 혼자. 예, 혼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거품 들어간 건 이제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그걸 찾아가는 이제 입장에서 갑자기 이제 이런 분쟁 이슈, 이제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제 정산을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보여준다 이러면서 이제 티격태격하는 상황에서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글쎄요, 이런 이슈가 나왔을 때 물론 엑소의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새로운 걸그룹이 나오거나 새로운 그룹이 나오는 게 오히려 지금은 좀 낫지 않을까. 예전에 이제 라이크 기획에 이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잡혀 있었던 것도 어느 정도 악재로 반영을 했었었는데 이제 라이크 기획과는 이제 계약 관계가 끝났고 이제 이스만 프로듀서도 더 이상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파를 이제 말씀 좀 드렸는데 에스파가 이끈다 이런 건 아니지만 에스파 이번에 새로운 앨범을 봤었을 때 예전에 기존에 무슨 광야를 벗어난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었어요. 상당히 지금 하이틴스럽고 맞아요. 시장에 잘 맞춰주는 음악이 나왔다. 그렇게 좀 바뀌어가는 예전에 이수만 프로듀서에서 좀 바뀌는 모습이 좀 보여지면서 네. 새로운 SM이 이제 탄생하고 있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고 카카오와의 시너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악재에 의해서 하락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오늘 좀 거래 대금이 좀 터지면서 좀 밀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지지하는 구간들이 한 9만 원 정도까지도 내려왔었다가 지금 반등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단기적으로 엑소 관련해서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예전에 하이브 보시면은 지금 방탄소년단이 군대 간다라고 맞아요. 했었을 때 엄청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이제 뉴진스나 뉴세라핌 이런 그룹들이 어느 정도 채워주고 또 새로운 그룹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주가 이끌으면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하반기 들어서는 엔터주들이 더 저는 매출적인 면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저는 이제 탑픽주로 YG로 한번 히든 종목을 맞아요. 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SM도 지금 단기적인 이슈에서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긴 흐름에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에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자리긴 한데 만약에 10만 원 자리가 깨져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왔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9만 원 자리들이 한번 좀 지지가 될지 한번 좀 보시고 이런 자리들이 또 지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매수 괜찮나요? 매수 타이밍으로도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라서 혹시나 더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가슴은 좀 아프실 수 있겠지만 비중이 너무 높으시다면은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
비중이 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내려왔을 때 저점에서 한 번 더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YG 엔터로 공략을 했던 또 전력이 있으십니다. 엔터주에 대해서 굉장히 빠삭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금조욱 전문가님께서 광야 세계관까지 네. 섭렵을 하신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 엔터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혹은 보유하고 있어서 내 가격대 이상으로 갈 수 있을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금조욱 전문가님 노란톡에 들어오셔서 SM이든 JYP든 YG든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M 이번 이슈에 대해서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은 제가 엑소를 그렇게 좋아했었다고 내 옆에서 웃으셨어요. 정말 실망입니다. 팬으로서는 마음이 아프지만 뭐 앞서 우리 금종우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체제가 또 변화하면서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가 조금 더 이 비즈니스 모델이 더 잘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회사적인 측면에서 좋은 거잖아요. 마음이 아픕니다만. 우리 김서연 전문가님 왜 웃으셨죠, 그래서? 저는 SES, 뭐 HOT 세대. 네. 지금 바뀌었어요. 예. 광야라고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저 사실 요즘 음악을 잘 몰라요. 아하. 뭐 엔터주는 안 보세요, 그래서? 보긴 하는데 저도 YG 엔터 좋아했었지. 두 분 취향이 없으시네. 사실 SM은 좀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그간에. 맞아, 너무 M&A. 시끄러웠고 이제 YG 엔터도 사실 좀 이놈의 약 때문에 시끄러웠고, 그렇죠? 네. 그나마 가장 관리 잘하는 게 JYP. JYP 오늘도 갔잖아요. JYP가 원체 이제 박진영 대표가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PD가. 그래서 제 주가가 그에 반영을 해주는 게 아닌가. 사실 탑픽으로는 사실 JYP가 가장 핫한 것 같고, 네. 그다음에 YG 엔터 같고, 그다음에 SM 같아서. 근데 사실 뭐 엑소 얘기하시니까 으르렁밖에 모릅니다. 저는. 오, 그래도 많이 안다. 네. 예, 그래도 그거밖에 모르는데 선방했다. 네. 어찌됐든 뭐 잘 해결돼서 또 주가가 아니 리스크가 올라가지 않을까.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SES 두 분 다 HOT, SES 시절부터 이러한 역사를 쭉 보셨을 테니 주가적으로 이렇게 뭐 멤버가 나간다든지 교체가 된다든지 아티스트로 이제 사실 돈을 벌어오고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주가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나 봐요, 그간에도. 근데 이게 엑소 멤버들은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경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의 의견과 무관합니다. 네. 중국 멤버들 나가가지고 사고 치고 있고 뭐 이름 말할 필요는 없지만 네. 근데 또 이러고 있어. 이게 이자가 들어가면 안 좋은가? 그게 무슨 소리야? 엑시트라 그런가?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뭘 하여튼 별로 그런 것 같아요. 왜 EXID도 뭐 약간 주저앉았다 좀 다시 새롭게 앨범이 되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금방 다시 올라올 거라서 오히려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봅니다. 진짜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은 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베팅 한번 하셔서 수익 얻으시는 것도 투자 전략에 괜찮을 겁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엔터주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콘서트라든지 이런 수익이 더 많이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서들이 긍정적으로 의견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그럼 엔터주 더 기대해봐도 됩니까?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는 하반기에 엔터주도 좋은데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이 관련주예요. 아 진짜요? 예. 오, 그래서 아싸 힌트.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 네. 어찌됐든 하반기 시장이 이제 뭐 코로나도 완전 이제 끝난 상황이고 6월부터 완전 바뀌었죠 이제. 맞아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부터는 이쪽 엔터 업황 전체가 호황기로 봐요 저도. 그래서 바닥에서 오르지 않은 종목들은 관심을 갖고 포트에 꼭 한 종목씩은 넣어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 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충분히 힌트가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조국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하반기 엔터주. 히든 종목 말씀드렸을 때부터 올해 그 포트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렸고요. 일단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예전과 좀 다른 게 워낙 플랫폼 자체가 많아요. 맞아요. 예, 뭐 유튜브도 있지만 예전에 콘서트에만 좀 집중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이런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어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도 많고 맞아요. 매출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많고 우리나라만 국한돼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K-팝 열풍이거든요. 그래서 매출적인 면에서는 확실히 좀 더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벌일 수도 있잖아요. JYP나 뭐 그렇죠. 서로.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의 그냥 국가 단위로 보시죠. K-팝 자체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이브가 잘 나가도 SM 하이브가 잘 나가 K-팝 좋네 그러면은 하이브 음악 듣고 그리고 뭐 SM 음악 듣고
YG엔터 음악 듣고 다 같이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만 잘 나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시장을 이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런 가수들이 좀 물론 방탄소년단이 먼저 끊었지만 이후에 이제 뭐 블랙핑크라든지 뭐 지금 뭐 다른 걸그룹들도 계속 좀 인기를 끊었을 때 전체적으로 엔터주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그렇군요. 엔터주 전반적으로 이건 하나로 뭉뚱그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 특징적인 부분과 더불어서 하반기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움직였던 특징적인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두 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노란톡이 들어오시면 방송에서 하나하나 짚기엔 저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볼 텐데 전에 QR코드로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 나온다고 하네요. 네, QR코드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사실 이것도 저희가 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를 카메라 어플로 비추시기만 하더라도 화면에 링크가 뜹니다. 그걸 누르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분의 노란톡은 활짝 열어두고 있겠고요. 자, 두 분이 준비해 주신 히든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이 하방 엔터주랑 좀 관련이 있다. 라고 네. 스타트를 좀 끊어주셨으니 네. 힌트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인가요? 네. 진짜요? 엔터주죠? 애매하다. 다들. 지난주에는 게임주를 드렸죠? 네, 맞아요. 잘 갔어요. 10%가 아직 아슬아슬하게 아직 안 못 간 것 됐어요. 같아요. 네.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오늘도 골든벨이 울릴 수 있었는데 아쉽긴 한데 오늘은 사실 이 종목은 지난주 나갔던 게 펄어비스인데 펄어비스랑 이 종목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어요. 아, 진짜요? 할까 하다가 펄어비스 하자 해서 했던 거예요, 사실. 근데 먼저 이제 간 거예요, 펄어비스가? 네, 갔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저께부터 움직임이 좀 차트 보시면 끝에 좀 움직임이 나왔죠, 거래량 뛰면서. 근데 이 종목은요, 힌트를 드리기에도 드리면 다 알아요. 근데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안 줄 수는 없는데 이거를요, 힌트를 드릴게요. 어떻게 돌려서라도 줘보세요. 열심히 모른 척 할게요, 제가. 일단은 시비가 대규모 시비를 깜짝아. 발행했어요.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전화사제, 네네. 굉장히 대규모로 발행했습니다. 근데 그 전환사채 단가가 26,000원짜리가 있고요. 22,000원짜리가 있어요. 예. 무슨 차이인데요? 그게 지금 밑으로 떨어뜨리기 힘든 전환사채예요. 거기까지 주가 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 자체가 10,000원대입니다. 진짜? 10,000원 중반 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주가가 좀 그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좀 하는 거고. 앞자리 2까지는. 네, 그다음에 거래량도 좀 붙었고요. 골드크로스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고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거 보니까 나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니까 아예 힌트 안 주고 있는 거야. 사실 이거는 얘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그리고 하반기에 이게 힌트가 뭐로 나가나요? 1번 띄워보세요, 피디님. 1번. 영영으로 나가나요? 하반기. 와, 이게 영영으로 나가네. 그럼 이거 어떻게 맞춰? 진짜 이거 어떻게 맞춰? 수능보다 어려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마동석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떡하라고요? 알아서 이제 맞추세요. 네. 이제 이 정도까지만 드리도록 하고. 마동석 배우. 네, 내일 아침에 이제 방에서 오픈해 드릴게요. 눈치가 빠른 분들은 배우 이름이 나오자마자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설명만 들어서는 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주 지금 거의 골드벨 오늘 아쉽게 못 올리긴 했지만 지난주에 주셨던 게임주도 굉장히 잘 간 거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오늘 이 소개해드린 히든 종목과 게임주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정도로 둘 다 굉장히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하는데 엔터주죠?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운 힌트를 같이 드렸는데 해당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하지 않습니다. 김선현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종목명과 매수가까지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자, 금종욱 전문가님의 히든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전문가님 네. 힌트 주시죠. 이 종목은 이제 의료 테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의료. 같고요. 예, 오늘
디지털 의료 테마 쪽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루닛이라는 종목이 오늘 좀 급등이 좀 어떤 거? 루닛. 루닛. 예, 루닛. 예, 루닛이라는 종목이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네. 의료기기 관련해서 뭐 의료 테마 쪽 오늘 제약바이오 쪽 다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테마에 좀 흐름이 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두 번째는 좀 이 회사가 최근에 좀 다른 테마로도 엮였었는데 네. AI 반도체 업체랑 또 파트너십 이런 이슈로 엮여서 또 한번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이었거든요. 물론 뭐 대장주의 역할은 아니지만 또 뭔가 좀 테마가 엮였을 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이제 원격 의료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좀 점점 많아지고 있고 한 지방에 또 계신 분들이 좀 많아요. 노인분들이 맞아요.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또 이런 또 원격 진료 관련해서 또 이슈들이 좀 하반기에도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데 네.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좀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긴 횡보 기간을 좀 거쳤다가 대량 거래로 상한가를 좀 들어갔었는데 상한가 들어간 이후에 오늘 제가 오늘 강의 드렸었던 내용을 보시면 딱 이 박스 구간이 좀 보이실 텐데 이런 박스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21선 자리까지 계속 기간 조정 거치면서 잘 모아가고 있는 흐름을 좀 보여줬었거든요. 다시 한번 시세 분출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시 한번 고점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보고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지금 차트도 저희가 자세하게 보여드렸고요. 오늘 이제 강의를 하셨다는 내용은 저희가 6월 6일 날 생방송이 네. 없는 날 또 방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히든 종목 뭔지 궁금하다. 좀 빨리 확인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에 들어오시겠지만 내일 당장 알려드릴게요. 그렇죠. 내일 당장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 그걸 보고 또 복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6월 6일에도 저희 녹화해 주신 내용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힌트를 좀 정리하자면 의료 테마고 AI 반도체 파트너 이슈로 최근에 또 주가가 움직였었고 세 번째는 원격 의료까지 이렇게 묶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아닌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아요. 저는 의료, 뭐 바이오, 제약 이렇게 엮이면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좀 취약하고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 노란톡으로 지금 들어오셔서 내일 바로 종목명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저도 확인을 해보고 싶네요. 자, 두 분의 히든 종목 이렇게 힌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의 노란톡에 들어오셔야만 이 종목이 대체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하면 두 분 노란톡 들어올 수 있는지 큰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 노란톡 안내까지 드려봤습니다. 저희 목요일 팀 같은 경우는 늘 방송이 끝난 뒤에 또 뉴욕 증시도 확인할 거고 내일이 또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마무리하는 그 초입에서 어떻게 하면 이번 주 잘 마무리할 수 있을지 다음 주는 또 6월 6일 현충일도 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징검다리로 쉬면 시장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략을 좀 세워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우 전문가님. 6월 5일 날 땡겨시면 안 되는가 이런 거 좀 이렇게 누가 해요, 그거? 법안? 다른 나라 이런 나라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럼요. 그러니까 샌드위치면 이날 그냥 쉬자. 네, 6월 6일이면은 네. 이거를 월요일로 땡기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은근히 많아요. 우리나라는 뭐 안 하긴 하는데 네. 아마 이게 내일 시장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뉴욕 증시 흐름도
이게 FOMC까지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우리나라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총재가 이제 해외 유명 인사들과 미팅 컨퍼런스를 진행할 때 해외 유명 인사들께서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또 하셔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실 재미없는 시장이긴 하지만 근데 부채 한도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네. 걱정보다는 준비를 이제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하셔야 되고 하반기 실적주들의 기간들이 진짜 득달같이 달려들 거예요. 네. 하이닉스랑 삼성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최근에. 그거 다시 들어올 테니까 코스피 200에서 실적주들 대응을 꼭 대응하시고 그다음에 코스닥 실적주들로 담아두시면 아마 저는 그냥 괜찮지 않을까 해서 이번 주 내일하고 다음 주 초반까지는 잘 준비하셔서 종목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전략까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금종욱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제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장중에 보고 있으면은 또 종목들이 또 시총 낮은 종목들이 순간 좀 급등 나왔다가 좀 밀리는 경우가 윗꼬리 되고 네. 밀리는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이런 종목들을 좀 피하시는 게 좋은데 또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또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경우가 좀 많으실 많아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은 우량한 종목들 조정 시에 좀 매수 타이밍을 좀 잡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이 부분으로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과 더 추가적인 내용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종훈 김선윤 전문가님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사칭 피해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하니 여러분들 이 점까지 유의해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도 전문가님들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